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말아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주식 차트 분석을 할 때 좀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학자나 아니면 수학자 같은 분들이 이 공식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런 지표로 만든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그리고 상승했던 그런 예와 하락했던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볼린저 밴드는 그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표준편차를 밴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중심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이 이제 표준편차에 의해서 그 거리가 결정되는 거죠. 인벨로프라는 그런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인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선, 하한선이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백분율로, 고정된 백분율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비해서 볼린저 밴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선이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거리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앞으로 예를 보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설정을 또 이 보조지표를 켰을 때 설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에 맞춰서. 그래서 단기로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10으로 놓고 뭐 표준편차 1.5로 놓으면은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값을 20으로 놓고 그렇게 되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죠. 이 n값이 20으로 설정하면은 평균선이라고 제가 중심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과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를 중기 같은 경우에는 2로 또 세팅을 해 놓으면은 중기에 맞춰서 이 볼린저 밴드의 그런 지표를 이제 참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중기로 많이 설정해 놓고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한선, 하한선이 또 저항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심선이 또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렴과 확장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준 편차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한치 하한치가 수렴을 했다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보여집니다. 상한선 하한선이 폭이 좁아질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말 그대로 수렴을 하면은 어떤 그래프가 수렴을 하고 있으면은 언젠간 확장을 한다는 그런 또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을 이용해서 추세의 지속성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상한선 이제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사막 콘덴서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상승 예로 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기를 이제 설정해 놨는데 중심선 20 그리고 표준편차 2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 20이라는 것은 20의 이동평균선에 해당하고요. 이 상한선 하한선이 보시는 것처럼 수렴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확장되어 있던 게 이렇게 수렴을 했을 경우에는 상하가 이렇게 약간 밴드가 좁아지는 거죠. 밴드 간격이. 이럴 경우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변화가 일어날 조짐,
이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점점 수렴하죠, 여기서. 이랬다가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자, 확장을 할 때 이렇게 상한선 위로 이렇게 주가가 치솟아 오르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추세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 상한선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추세가 한번 형성되고 나서 여기죠. 여기서 추세가 형성돼서 나서 이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쫙 해서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15,000원까지 중심선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도 그 얘기도 했듯이 중심선이 지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한선이 한번 밖으로 주가가 이제 밴드 밖으로 움직일 경우에 추세가 지속된다. 추세의 지속성 예측. 자, 이런 식으로 그 볼린저 밴드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수렴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수렴했다가 확장하는. 이렇게 수렴했다가 확장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매수를 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 삼성전기도 똑같죠.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수렴을 이렇게 쫙 하다가 여기서 수렴이 마무리되는 거죠. 거의 뭐 완벽하게 모였다가 확장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확장을 쫙 하면서, 자, 어딥니까 지금 여기가 거의 여기 확장하는 부분 여기 같은데요. 여기죠. 여기 지금 매수가 만약에 여기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중심선 지지를 견고하게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중심선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해서 지금 7만원까지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렴을 쫙 했다가 확장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입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이때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때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올라버렸죠. 20만원까지 12만 5천원 시작해서 20만원까지 단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확장하는 그 순간에. 특징이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거죠. 왜냐면은 확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이제 보든 간에 대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상승에는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번 시간에는 많은 예를 들려드려서 30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하락 예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락 예. 자, SK 하이닉스 수렴을 했다가 확장을 하고 거래량도 실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똑같죠. 앞에 그래프하고. 자, 앞에 그래프 똑같은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9만 5천원에서 7만원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완전 똑같았는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거죠. 여기서 지지를. 이날 어떻습니까? 이날 마치 지지 받는 것처럼 하다가 지지 받고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그 다음날 이제 음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팔아야 됩니다. 지지 못 받는 경우에는 또 바로 파셔야 돼요. 이렇게 중심선 지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이게 뭐 몇 퍼센트입니까? 한 4, 5% 정도 손해 나도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수렴이 엄청 길었죠. 한 달간 수렴을 했는데 정말 수렴 정점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한선 뚫고 거래량 실리고 상한선 뚫고 올라가서 이제 마치 추세가 상승으로 형성될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중심선 지지 못 받고 여기서 똑같아요. 받을 것처럼 꼭 빨간 날을 만들어 놓고 네? 양봉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쫙 떨어지죠. 그래서 13만 7천원에서 9만 2천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넷마블의 예를 들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수렴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마치 오를 것처럼 제가 여기서 표시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게 내가 매수 그 볼린저 밴드의 매수 기법 중에서 다른 기법이 약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사는 경우가 있고 하락을 하다가 이게 중심선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 이때 또 매수 신호라고 판단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한선이 됐다가 왜냐 이 중심선이 제가 지지선이라 그랬는데 하락하는 그런 그래프에서 중심선을 뚫었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면 뚫었을 때보다 확인 이때 또 많이 사시죠. 뚫고 이 지지받았을 때 중심선을 이렇게 뚫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이때 많이 사십니다. 이때도 많이 사시고 뭐 이때 사셨던 분들은 이때 팔아도 되죠. 또 상단에서 많이 또 파십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왔을 때 파시는 그런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는 사람마다 그 이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중심선 뚫었을 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확인했을 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상한선을 이제 뚫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수렴에서 확장될 때 주가가 이럴 때 또 많이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수렴과 확장을 통해서 이때 매수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치 확장할 것처럼 했다가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죠. 마치 확장을 할 것처럼 상한선을 뚫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중심선 밑으로까지 쭉 떨어지고 10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중심선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파랍 양봉에서 양봉의 그 시초가가 깨졌을 경우에는 파셔야 된다고 그 부분을 손절가로 놓고 파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볼린저 밴드도 이 중심선 지지를 못 받으면은 파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까지 막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해서 되게 좋은 그런 상승 추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부터 이게 쭉 빠졌을 때 이 당사자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쉽게 팔지 못해요. 또 마치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이 매도가 안 됩니다. 이 중심선 밑으로 떨어져도. 하지만 과감하게 또 이 파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끝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감정과 그런 이성의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쉽게 못 파는 거죠. 아깝고
패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하시는 분이 듣진 않겠죠?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뭐 이런 강의를 찾아가지고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에서. 자, 어떻습니까? 실제 해보신 분들은 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공부를 뭐 많이 해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항상 그 두려움과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못 파는 거는 어떤 겁니까?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못 파라는 경우에 욕심이 많겠죠. 어떤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할 것 같은 흐름을 발견했는데 이런 거 쉽게 못 버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이제 버릴 때는 버리셔야 됩니다. 손절을 또 확실히 해야지만 주식을 또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참 어렵습니다. 항상 맞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면은 주식에서 돈 버는데 도움은 좀 많이 되지만 이게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대비. 자, 이렇게 똑같이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쫙 오르는 것도 있고, 완전 똑같이 이제 그래프가 형성됐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기다리기 힘들죠. 이런 시간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차트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차트 공부를 할 때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은 또 항상 그런 오르는 것만 자꾸 얘기해 주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아, 이걸 써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써먹으면 마치 뭐 엄청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그래프가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런 거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좀 대응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몰빵도 잘 안 하고 대응을 좀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치 도박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발을 들으면은 쉽게 이거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시작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투자를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 시장은 정말 100명 중 5명만 돈 버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명심하시고 시작하세요. 제 주위에서도 뭐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식해서 대부분 다 잃었다는 사람들밖에 없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